자, 이번에는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짜장면을 식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식히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뭐 하는 건가요? 이거는 머리를 식게 하는 거죠. 식게 하는 거니까 이거 그 게하다의 뜻을 가진 그 사동점에서 히를 써가지고 식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겁니다. 아까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꽃다발과 선물을 한 아름 아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그 한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저기 넓이, 부피 이런 거를 이제 한 아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저 면식이 있는 것, 서로 간에 면식이 있는 것, 요런 걸 알음이라고 씁니다. 알음.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얼굴을 서로 알고 있는 것, 요런 거는 알음이라고 그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지식에 관련된 거는 또 알미라고 써요. 그 알미라고 발음합니까? 암이라고 발음합니까? 요리를 미음인 그 우리 저 겹받침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알미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만, 그 발음 사실 틀린 발음이고요. 둘 중에 하나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리을 미음은 뒤에 걸로 발음하니까 암입니다. 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줘야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아름, 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 한 아름 할 때는 그 아름이라고 쓰면서 그 정도 넓이 그 한 팔 그 두 팔로 이렇게 그 끌어안았을 때 그 넓이 정도 그거를 이제 아름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면식 있는 것 알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지식은 암이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 자, 이번에는 그 안치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쌀을 만드는 것 있죠? 밥을 만드는 것, 쌀로 밥을 만드는 것,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안치다. 이런 식으로 써요. 안치다. 그래서 이렇게 쌀로 밥을 만드는 요 과정을 불에 이제 안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요거는 앉게 하는 거죠. 앉게 하는 요히 사동전미사가 결합을 해서 앉히다. 발음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앉히다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이거는 앉게 하는 거니까 앉히다. 히를 꼭 써줘야겠습니다. 사동전미사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두 개 이제 경계선이죠. 수평선이 쭉 펼쳐져 있는데 이건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음이라고 표현해요. 얼음.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것, 수평선도 마찬가지고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구름하고 이렇게 하늘 간에 이런 경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얼음입니다. 얼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거 있죠? 이 아이스. 아이스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이스는 얼음이죠. 이거는 얼다 있죠? 얼다. 얼다에서 나온 것이니까 역시 이나 음이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얼음. 그런데 아까는 그 저기 경계 같은 경우는 뭐 어원이 따로 없죠. 그래서 발음대로 그냥 그 얼음이라고 쓰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가지고 얼다에서 왔으니까 얼음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따가 나 좀 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사로 사용됐을 땐 이따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따가 그렇게 써주는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가 갈게. 내가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그러다가 갈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있다가 나 좀 봐. 이거는 그거는 이제 부사로 사용됐을 때 그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내가 휴양지에 우리든 나든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라는 이거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있다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부사 같은 경우는 있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그렇게 적어주고요. 요거는 며칠 더 있다가 요거는 동사 있다고 관련이 있으니까 있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다리가 찌릿찌릿한 거 이거 저리는 거죠. 다리가 저리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어떤 겁니까? 요거는 소금에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개하는 거죠. 예, 절개하는 것이니까 요 이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예, 그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는 걸 담궈 있는 게 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소금물에 담궈지게 하는 그러니까 담게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절이다.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절이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 생선 조림이죠. 그래서 조리다라는 이런 이제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자, 요거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졸게 하는 거네요. 마음을 쫄아붙게 하는 거니까 요거는 졸게 하는 것이니까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역시 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이는 거죠. 굶주리다. 그래서 줄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압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요거는 예, 사동전미사 역시 이가 결합해가지고 줄게 하는 거 줄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라고를 볼게요. 노라고와 느라고. 노라고라는 것은 이제 최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으로는. 예, 그래서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뜻이죠. 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노라고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내 나름으로는 내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최선의 뜻으로 사용됐을 때 노라고를 쓰고요. 자, 이번엔 이제 느라고가 있네요. 비슷한 느라고는 했기 때문에 까닭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험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런 식으로 예,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때 느라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뜻으로 사용할 땐 노라고를 사용하고 까닭의 뜻으로 사용할 땐 느라고를 사용해서 예, 서로 이렇게 용법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기도 다르고요. 자, 이번에는 느니보다와 는이보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하느니보다 라는 식으로 차등 비교를 둘 다 차등 비교를 나타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행위를 나타내고요. 는이보다 요거는 이가 요거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는이 이를 수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행동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는 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는이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등 비교인데 이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A 는이보다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A와 B 둘 다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래도 마지못해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더 낫다. 안 하는 게 뒤에 것을 선택을 할 때 뒤에 것이 더 나을 때 그때 는이보다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의리만큼과 의이만큼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의리만큼 이거는 이제 행위 둘 다 이제 동등 비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나 뒤에 있는 말이나 같은 비중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리만큼은 이제 행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이만큼 요거는 이제 이가 역시 의존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의리 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사람의 뜻을 의존명사의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진 의존명사가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보시면 밥도 못 먹으리만큼 기운이 없다. 밥도 못 먹을 밥을 못 먹을 것과 못 먹는 행위와 기운이 없다라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동등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찬성할 이와 반대할 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그 같은 비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 행위를 나타낼 때 의리만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저 사람을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을 나타낼 땐 그 앞에 말이 이를 수식하니까 을 이만큼 하고 띄어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러 가다와 려 하다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러 가다는 이제 목적이죠. 이렇게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 러가 이제 사용이 되면 요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것과 앞에 있는 저 절과 뒤에 있는 절이 그 앞에 있는 절이 이제 러 때문에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 그래서 뭐뭐 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러가 사용이 되면 꼭 뒤에 이제 가다나 오다나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이거는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학교에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가다, 오다, 그 다니다 따위의 그 이동 동사의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려하다는 요거는 이제 려하다는 묶여요. 하나로 이제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저기 의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의도한다, 의도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려하다는 이제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고 려하다는 요게 하나로서 의도로 사용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려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려가 이제 뒤에 고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려고 하다도 역시 의도의 뜻인데 그 려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절로 사용이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학교에 공부하려고 간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려하다가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묶여서 려고 하다든 려하다든 하나로 사용될 때는 이제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려가 역시 려고 따위가 려고가 그 러의 그 뜻처럼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된다면 역시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뭐 쉬운 그 의미는 아닌데 하여간 간단하게 말해서 약간 그러니까 러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뒤에 그 이동 동사가 온다. 그래서 러는 이제 목적이다. 그 다음에 려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적의 뜻으로 사용이 되지만 또 이제 려고 하다가 또 하나의 뜻으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사용될 때는 의도의 뜻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감옥에 가 계신 분이 나와 있네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이죠. 자격의 뜻으로 자격의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 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도구의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서 요거는 이제 도구 앞에 있는 대통령으로서라고 사용되는 것은 자격이라는 것. 요거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으로와 음으로, 요것도 한번 뭐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으로는 이제 까닭이고, 음으로는 이제 도구의 뜻이죠. 그래서 음으로를 사용될 땐 뒤에 써가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앞에 말이 뒤에 말에 이제 까닭으로서 사용이 된 거네요.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요. 그 다음에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이제 도구네요. 책을 읽는 것이 도구가 되어서 지혜를 얻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음으로 써를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써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한글 말씀법 25항, 55항부터 57항까지
네, 한글 맞춤법 55항과 56항을 이제 마치고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있죠? 83페이지 예, 보시면은 그 연습 문제도 한번 이제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기 PPT로 설명하면서 요 확인 문제는 안 했어요. 확인 문제는 안 했는데 확인 문제 뭐 잠깐 보시면 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5항의 확인 문제 예, 마신 것을 피하시오. 입을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자, 맞추다는 맞추다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맞추다 대신 맞추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게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리를 뻗치다, 멀리 뻗치다 이것도 예, 뻗치다가 맞게끔 했죠. 예, 그래서 예, 뻗치다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뻗치다 앞에 게 다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확인 문제 제일 위에 있죠.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그렇게 좋던가 좋든가 얘기할 때 이렇게 과거를 얘기할 때는 던을 쓴다. 그래서 좋던가로 예, 그렇게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고요.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예, 요거는 이제 선택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뒤에 것 가든지 오든지 그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둘로 가름과 갈음이 있네요. 예, 가름은 둘로 쪼개는 것을 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로 가른 앞에 게 맞고요. 그다음에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갈다 이거는 교체한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갈음하였다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밭에 걸음을 준다 이거는 이거 저기 비료로 사용되는 것 천연 비료 이거는 이제 걸음이죠. 앞에 게 맞죠. 그 다음에 빠른 걸음 이거는 걷다에서 디귿불규칙이 일어나서 리을로 어쨌든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그 원형을 밝혀가지고 예, 걷다에서 온 것이니까 걸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거쳐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영어를 거치다 영어를 이제 경유하다라는 것은 거치다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세금이 잘 걷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 피동에 희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이 잘 거친다. 그 뒤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저기 걷잡을 수 없는 상태 이건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 앞에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걷잡아서 이틀 걸릴래 겉을 보아서 라는 뜻이니까 겉에 티읕 받침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므로 우산을 가져가야 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제 까닭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므로라고 사용을 하고 그는 부지런히 돈을 모았다. 그럼으로써 예, 세계 여행을 갈 경비를 마련하였다. 예,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수단의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예, 써가 생략이 된 그럼으로 예, 그 써가 이제 생략될 땐 그럼으로라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름판 이거는 좀 너무 그 심하게 노는 것이니까 노름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공깃돌 노름 이거는 이제 노는 게 맞죠. 그래서 놀음이라고 뒤에 걸로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본뜻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므로 본뜻을 밝혀서 예, 뒤에 걸로 써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진도가 너무 느리다. 예, 이거는 이제 느리다 1번이죠. 1, 2, 3번 중에 예, 그 속도가 느린 것은 1번이고 1번으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무줄을 이제 늘 이는 것, 예, 길이를 늘 이는 것은 2번으로 써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요나 예, 아니면 뭐 부피, 넓이 여기에다 해당하는 것은 다 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리다 3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은 1번 그 앞에 거죠. 다리는 것이고 한약을 달이는 것은 예, 두 번째로 그 뒤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3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는 그 복습으로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부호가 나오네요. 87페이지에 문장 부호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배우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빠듯해요. 사실은 문장 부호나 이런 것까지 다 다루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야 요거를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글 맞춤이나 표준어 규정만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만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확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넘어서 요 문장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예,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그 정규 수업에는 다루지 않고 시험 문제도 당연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자, 뛰어넘어서 표준어 사용 원칙 제1항서부터 16항까지 즉 115페이지 예, 그 길라잡이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116페이지부터 예,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표준어 사정 원칙 116페이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제가 그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과 그 다음에 그걸로 이루어져 있다. 표준 발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 먼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은 아마 제일 마지막 주 14주차 때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116페이지 제1장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1항, 표준어의 정의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장어문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네요. 이거 외우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표준어의 정의에 대해서 외우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정보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쓰는 건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언제 그 말을 정한 건가요? 현대를 정한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말을 정한 건가요? 서울 말을 정한 거군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가 그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받침법 통일한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요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자, 여러분 혹시 말모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모이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의 전신이 아니고요. 그 한글 그 큰 사전 새사전이라는 그 한글학에서 나온 사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사전은 이제 모태가 된 그런 이제 한국 최초의 그 사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뭐 사실 조선어학회 사건도 있었고, 단지 이제 조선어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즉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이유로 그 일본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막 심하게 고문하고 죽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때 이제 한국어로 공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1933년이면 바로 이제 일제가 아주 그냥 아주 살벌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하여간 그 사전을 만들려면 일단은 그 한글 맞춤법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그야말로 이제 한국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하여간 뭐 사명감이 주어져야, 아니면 좀 코너에 몰려야 하여간 더 힘이 발휘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게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89년도에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개정안을 그렇게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33년에 지금 현재 89년에 우리 지금 배우는 이런 규정들이 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규정이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그런 규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또 한국어 사전도 그렇게 내게 되었다는 것을 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한 또 말모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여간 참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정말 목숨을 건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좀 숙연해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그때 당시로는 하여간 표준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표준어도 아니고 표준말이네요. 표준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대가 아니라 현재군요. 현재. 그 다음에 중류사회라고 새겨져 있군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류사회군요. 서울말은 똑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진 말이 이게 말에서 표준어로 바뀌었군요. 1933년에는 표준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그 표준말과 표준어 차이는 아시죠? 표준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에는 말과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준말이라고 하면 말만 해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이유 아시겠죠? 표준말은 이제 말에만 해당하는 것이니까 표준언어로 바꿈으로써 말과 글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89년도에 그렇게 교체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현재라고 하면 현재가 현대로 바뀌었죠. 현재라고 하면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라고 하면 하나의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현대로 바꾸는 것은 시대를 얘기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옳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류사회라고 그랬습니다. 1933년도에는 그래도 양반, 중인, 상인, 그 다음에 천민의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런 계급 사회가 약간 남아 있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류사회라고 하면 바로 중인들이 쓰는 그 정도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반 정도면 너무 고상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상인이나 천민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이렇게 말이 좀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비속어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인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말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류사회라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89년도에는 이미 그 계급사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중류사회는 바로 이제 그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교체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제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예, 이런 걸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면 1과 1이 2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세요. 자, 기존 1930년에는 표준 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는 말이, 자, 표준말이 화살표를 그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표준어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말만 해당하는 것이 말과 글 다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현재라는 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시점이 아니라 시대를 얘기하는 현대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중류사회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 계급사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그런 시대적인, 그리고 또 이제 합리적인, 예, 그런 또 그 판단을, 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표준어 규정 2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따로 사정한다에 따라서, 자,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을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은 문고부 고시 제85-11호, 뭐 이거는 이제 중요한 정보가 아니고요. 1986년 공표되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그 86년도로서 가장 먼저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89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89년, 예,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2000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다 옛날이죠. 옛날이고 다 그게 그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시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예, 그래도 하여간 외래어 표기법이 가장 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 예, 저한테 좀 충격으로 좀 다가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예,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규정이라는 것. 왜냐하면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발음과 표기 사이에 가장 좀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망한, 예, 그런 그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어가 지금 갈수록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예, 쏟아져 들어왔고 갈수록 더 많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중국도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서양권을 좀 많이 상대를 하고, 중국을 상대하더라도 중국어의 그 옛날 말이 아니라 그 현재 말, 그 외래어 표기법에 관련된 현재 말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도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상당히 좀 덜 알려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 아마 좀 그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될, 예,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우리 그 1주차, 2주차 때 좀 다루어 보았고요. 우리 좀 진도상 외래어 표기법 뒤에까지는 다 못 나갑니다. 우리 아마 표준 발음법까지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여름 계절 학기에는 거기까지만 이제 나가게 될 텐데, 하여간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우리 2주차 때 배웠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뒤에 있는 내용도 보시고, 이렇게 좀 더 기본을 더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오페하시오. 자, 이거 브릿지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은 G로 써야 됩니까? G로 써야 됩니까? 예, 쉬로 써야 됩니까? C로 써야 됩니까? 예, C로 써야 되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G도 G로 쓰면 안 됩니다. G로 쓰기로 했습니다. G. 그래서 앞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G로 쓴 1번, 2번은 탈락이군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을 볼 때, 자, 이게 마사지입니까? 마사지입니까? 예,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이시옷을 넣은 거예요. 마사지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사이시옷 없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사이시옷 없어요. 그래서, 예, 마사지라고 써야 맞는 표기고요. 예, 브릿지도 마찬가지예요. 브릿지라고 하면 이거 사이시옷 넣은 거거든요. 근데 사이시옷 표기 없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라고 쓴 3번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3번 브릿지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3항 거센소리 표준어. 자, 거센소리와 예사소리 표준어가 있을 때 뭘 표준어로 삼은 겁니까?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게 바로 제3항이고요. 제4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겠네요.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 했을 때 뭘 표준어로 삼았다? 예, 그거는 예사 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 바로 제4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어 규정 3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니은 끄나 풀과 끄나 불이 있었어요. 끄나 풀, 바로 그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은 예가 되겠습니다. 끄나 불이라는 그런 예사 소리가 아니라 거센 소리인 끄나 풀을 그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나팔꽃과 나발꽃이 있네요. 나팔꽃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자, 근데 참고로 나발과 나팔은 둘 다 맞습니다. 예, 나팔 같은 경우는 서양식 악기고요. 나발 같은 경우는 뭐 태평소나 이런 것, 예, 그 한국 악기죠. 한국 악기를 나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나발과 나팔 그건 둘 다 맞는데 그렇지만 꽃 같은 경우는 나팔꽃만 그렇게 나발꽃이 아니라 나팔꽃만 예, 그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과 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력, 들력, 새벽역, 동틀역 이렇게 얘기하는 역, 키읔 받침을 예, 표준어로 삼았고요. 기역 그 받침은 표준어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도 키읔 받침을 표준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살쾡이와 삭괭이가 있네요. 요거 살쾡이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면 삭괭이에 그 삭 있죠? 리을 기역 받침. 그것도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삭과 살쾡이 그거 두 개는 표준어인데 이 뒤에 있는 삭괭이 요거는 표준어가 아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쾡이와 삭은 표준어다. 그런데 삭괭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자, 그 살쾡이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저도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좀 흔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데는 좀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거기에도 나오질 않아요. 저기 저 동물원에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예, 실제로는 뭐 저기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는데 예, 뭐 실제로 이렇게 제가 저기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들은 이제 야생성이 강한 그 고양이처럼 귀여워요. 작고 귀엽습니다만 아주 야생성이 강한 예, 이런 동물이 바로 살쾡이로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새끼 때는 뭐 고양이인지 그 살쾡이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얘네들이 이제 새끼 때 키웠다가 그냥 집이 막 엉망이 되고 막 이러는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처럼 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고양이도 뭐 화나면 무섭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이제 화나는 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집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고양이인 줄 알고 들어 키웠더니 뭐 하여간 또 뭐 그 들리는 뭐 토핑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개인 줄 알고 키웠더니 막 늑대여가지고 그냥 막 그 막 하도 멍멍이라고 지자고 우라고 지져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 뭐 집을 또 엉망으로 만들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하여간 예, 그 살쾡이는 되게 좀 고양이처럼 예, 작고 귀엽지만 야생성이 강한 예, 그런 동물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여간 삭과 살쾡이는 예, 이거는 이제 그 표준어입니다만 삭괭이는 표준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칸과 간이 있는데요. 요거 칸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칸막이 빈칸 위칸에 뭐 알맞으면 쓰시오. 칸이라고 위간이 아니라 위칸이라고 써야 맞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간이라고 예, 간이라고 쓰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 옛날 말에 좀 간이라고 쓰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초가 삼간 대하 천간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들은 그냥 옛날부터 초가 삼간이라고 썼으니까 초가 삼칸이라고 쓰자고 초가 삼간 이런 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남겨두고요. 그다음에 윗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윗간이 위칸에 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뭐 얘기하는 그 위칸이 고칸이 아니고요. 윗간이라는 것은 뜻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가지고 아궁이 위쪽에 있는 아궁이 위쪽 벽을 바로 윗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면 이제 간이라고 그러고 뒷간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가리켰던 뒷간 같은 것도 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옛날 말부터 그렇게 그 저기 관용적으로 써왔던 것은 간으로 쓰고요. 예, 대신 그거는 이제 다 칸이라고 써준다. 저기 그렇지 않은 빈칸이나 그런 것들은 다 칸이라고 써준다. 그런 것으로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털어먹다와 떨어먹다가 있네요. 이거 털어먹다는 뭐 과자를 털어먹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재물을 다 없애버리는 것, 예, 이런 거를 털어먹다라고 그렇게 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과자를 이제 털어먹다, 떨어먹다 이거는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는데 예, 그렇지만 재물을 다 없애는 것은 털어먹다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삭괭이의 발음, 예, 그 삭괭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살쾡이 89년도에 그렇게 살쾡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때 살쾡이로 현실화하였고요. 제 26항에서는 살쾡이 삭과 같이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고 삭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과 살쾡이는 그 복수 표준어, 그 다음에 삭피, 그러니까 아마 걔네 가지고 저기 그 삭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가죽으로 뭘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삭에 관련된 피는 그 가죽은 예, 삭피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은 초가, 삼간, 대하, 천간 등의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윗간이라든지 윗간은 이제 위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저기 아궁이 위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화장실을 가리키는 뒷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관용적으로 관습적인 표현에 예, 이렇게 칸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칸을 얘기할 때는 칸만 맞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윗간은 표준국어 대전에서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골뚝에 가깝다고 뜻풀이 되어 있어서 윗칸과는 다른 의미고, 윗칸이 안 되는 이유는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숏을 못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칸이라고만 그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으면 오피하시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살쾡이, 삭괭이, 그 다음에 삭. 요거 1, 2, 3번 중에 뭐가 맞습니까? 1번, 3번이 맞죠? 1번, 3번이 맞고. 그 다음에 그 2번은 이제 그 표준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위칸이 있고, 위간이 있고, 윗칸이 있습니다. 1, 2, 3번 중에 뭐가 맞나요? 1번만 맞죠? 그렇지만, 예, 그 윗간이라고 얘기하는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 그거는 윗간이라고 쓰는 게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맞고요. 그 다음에 초가, 삼간, 뒷간도 다 간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초가, 삼간, 뒷간 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 초가, 삼간은 뒤에 게 맞죠? 그 다음에 뒷간 같은 경우는 1, 2, 3번 중에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